자, 이번 시간에는 숫자를 다루는 함수인데, 숫자를 다루는 함수 중에서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는요, 반올림을 해주는 함수예요, 반올림. 반올림이 뭔지는 아시죠? 5보다 크면 한 자리 올려주고, 5보다 작으면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반올림이죠. 자, 이렇게 한번, 이런 문장 한번 볼게요. select. 10 나누기 3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실 때요. 어, 더하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더하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빼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거는 나누기예요. 나누기. 10 나누기 3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결과를 보시려면은요. 오라클에서는 듀얼이라고 하는 더미 테이블을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셀렉트 문장에서 생략되면 안 되는 거는 select from은 절대로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오라클에서는 듀얼이라고 하는 범위, 가짜 테이블 이름을 제공을 해서 어, 이렇게 어떤 식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혹은 함수의 그 반환값, 리턴 값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듀얼이라고 하는 함수를 저기, 더미 테이블 이름을 제공을 합니다. 셀렉트 문장의 가장 기본은 셀렉트 프롬이기 때문에 셀렉트 프롬. 왜요? 조건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정렬할 때 오더 바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없으면 안 되는 거는 from이에요. 셀렉트 프롬. 그래서 듀얼. 자, 10 나누기 3을 하면 얘가 나누고 떨어지지 않죠. 3.33333333 하고서 쭉 무한히 커지잖아요. 음. 그런데 컴퓨터는 무한 소수라고 하는 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적당한 자리에서 끊깁니다. 이게 오라클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출력할 때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출력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적당한 자릿수에서 반올림해서 올려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은 계산 결과를요. 라운드. 위쪽에 쉼표 있어요. 10 나누기 3이라고 하는 거 쉼표 있습니다. 똑같이 10 나누기 3을 계산을 하는데요. 1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라운드. 똑같이 10 나누기 3을 계산을 하는데 두 번째 아규먼트로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10 나누기 3 쉼표 3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결과값 한번 볼게요. 결과값 보시면 라운드가 무슨 일을 해주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운드는요 여기에 어떤 그 변수 계산식 여기는 뭐 컬럼이나 계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숫자가 하나 있으면 돼요. 이 숫자의 의미는 소수점 몇 조짜리까지 표현할 거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어떤 컬럼에 있는 값을 아니면 어떤 계산하는 수식을 그럼 여기는 어떤 결과값 숫자가 하나가 나오겠죠. 숫자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 숫자를 소수점 이하 몇째짜리까지 표현할 건지라고 하는 거를 두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3.333333이라고 하는 숫자를 준 거고요. 그런 숫자를 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1, 2, 3인데 이거는 뭐냐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이거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요거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실제 반올림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걸까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려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반올림을 해야 되는 거겠죠. 맞아요? 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려면 이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런 의미예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녀석은 그 소수점, 소수점 그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그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만 표현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올림한 결과가 소수점 이하 몇 자리다? 한 자리다. 반올림한 결과가 소수점 이하 두 자리다. 반올림한 결과가 소수점 이하 세 자리다. 이런 뜻입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여기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현. 반올림해서, 반올림해서. 그리고 여기는 반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셋, 셋째, 셋째 자리까지 표현. 사용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사용. 근데 이 자릿수를 표현할게요. 한 자리까지 표현하겠다, 두 자리까지 표현하겠다, 세 번째 자리까지 표현하겠다라고 하실 때 음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음수를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음수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면, select, round, 어, 153이라고 할게요. 153.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시면 얘가 뭔지 알아요. round. 똑같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줄게요. 마이너스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from, 듀얼. select from을 맞춰줘야 되니까요. 자, 이 결과를 볼게요. 요거, 이렇게 할까요? from, 듀얼. 자, 결과 보시면 이해되세요? 자,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는데,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는데, 어디에서 반올림해라? 정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이건 뜻이에요. 정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3은 버려지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150이 되는 거예요. 150. 자, 이거는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예요. 두 번째 자리가 어디예요? 5잖아요. 5에서 반올림해라예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200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수를 쓰는 경우는요, 소수,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이런 뜻이에요.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제 마우스가 좀 이상해서. 어,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현해라, 두 자리까지 표현해라, 세 자리까지 표현해라는 뜻이고요. 음수로 쓰는 경우는 정수 자리예요. 정수 자리. 정수 몇 번째 정수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첫 번째 자리에서, 그러니까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마이너스 2라고 쓰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그럼 3이라고 쓰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음수를 쓰는 경우에는 정수 자릿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1의 자리에서 반올림. 그 다음에 2라고 쓰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운드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라운드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라운드와 비슷한 함수가 하나가 더 있는데 트렁크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트렁크.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컬럼이나 수식, 어, 어,
어떤 값 하나, 그런 식이 오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어떤 숫자, 자릿수가 오면 돼요. 자릿수가 오면 되는데 얘는요. 얘는 버림이에요. 버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 이 트렁크라고 하는 게 뭐의 약자냐면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트렁케이트를 줄여서 앞에 있는 요 다섯 글자만 위로 함수 이름을 만든 게 트렁크라고 하는 함수고요.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잘라낸다, 잘라서 버려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것도요. 간단하게 그 테스트를 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트렁크, 트렁크, 뭐, 뭐 여러분들 파악이 아시죠? 3.14, 3.14, 15, 92 이렇게 할까? 자, 이거를 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트렁크와 라운드의 차이점 비교해 볼게요. 똑같은 3.141592라고 하는 숫자인데 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3.141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라운드는 3.142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트렁크의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양수를 쓰는 경우는 양의 정수를 쓰는 경우는요. 이게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라운드도 마찬가지고 트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트렁크는 무조건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라버리면 되는 거니까 딱 거기까지만 딱 보여주는 거고요. 자, 반올림은 이렇게 세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려면 그 뒤에 있는 자릿수에서 올려줄 건지 버릴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5 이상이면 올려줘야 되고 5 미만이면 그냥 버리는 거고, 그죠? 그게 반올림이잖아요. 그래서 3.141, 5가 있기 때문에 5 때문에 반올림 돼서 3.142로 보이는 겁니다. 반올림.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반올림, 버림 이런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트렁케이트는 버린다, 잘라버린다, 라운드는 반올림한다. 그래서 필요한 그만큼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출력할 때 그 소수점 이하가 너무 길게 나오는 경우에 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할 거야. 아니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할 거야. 이렇게 그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반올림을 할 건지, 뭐, 버림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함수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어, 주로 나눗셈이 포함되는 그런 그 어떤 수식이나 공식이 있으면 소수점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라운드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평균 계산할 때. 그죠? 뭐 직원들의 급여의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나눗셈이 그 직원 숫자로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눗셈을 하다 보면 소수점이 생길 거고 소수점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다 표현하는 거는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특정 자릿수까지만 보여주겠다라고 하실 때 라운드나 트렁케이트 같은 그런 함수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조금 다른 함수예요. 조금 다른 함수인데 조건식을 표현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 사용 방법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자, 디코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디코드. 디코드라고 하는 함수는요, 아규먼트가 되게 많아요. 어떤 변수를 하나를 줘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을 하나를 줘요. 그 다음에 리턴해야 되는
리턴해야 되는 첫 번째 값, 리턴해야 되는 두 번째 값. 요렇게 그러니까 네 개의 인수를 갖습니다. 네 개의 아규먼트를 가져요. 이게 최소예요. 디코드 함수를 사용하는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세 번째 아규먼트, 네 번째 아규먼트. 그러니까 함수한테 네 개의 값들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냐면, 바의 값이 value와 같으면, 같으면,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으면이에요. 첫 번째 아규먼트와 두 번째 아규먼트가 같으면 무엇을 반환하냐면 요 세 번째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해줘요. return 1이라고 하는 것을 return 1을 반환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return 2라고 하는 거를 반환을 해줍니다. 자,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어, 알듯 그러죠? 자,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뭐 최근에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니 많이 하면서 했었던 게 뭐 보너스를 뭐 얼마를 줘라 막 이런 게 있었죠. 모르세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재미가 없으신가? 그 노조 안에서도 그런 그 뭐 반도체 사업 분야, 가전 사업 분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뭐 우리는 얼마를 받네, 뭐 저기는 얼마를 받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노조 안에서도 좀 찬반이 갈리기도 하고 뭐 이랬었었잖아요. 자,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직원들이 있어요. 지금 직원이 14명이 있어요. 각각의 직원들이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에서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는데 부서들마다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번 부서는, 어, 10번 부서는 그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보너스를 뭐 50을 줄 거고요. 50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부서들은 보너스를, 보너스를 100을 주고 싶어요. 음. 실적이 부진한 10번 부서는 보너스를 조금만 주고, 실적이 좋은 다른 부서들은 보너스를 100을 주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EMP 테이블 잠깐 좀 볼게요. 음. 자, 첫 번째 직원 볼게요. 첫 번째 직원은 20번 부서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이 직원한테는 여기에는 없는 컬럼이에요. 여기는 없는 컬럼이지만 100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앨런이라고 하는 직원도 마찬가지. 앨런도 30번 부서에서 일하니까 10번 부서가 아니니까 보너스는 100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클라크라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10번 부서에서 일해요. 이 직원한테는 보너스는 50이다.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테이블에는 없는 값을 우리가 만들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조건에 따라서죠. 조건에 따라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그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만족하면 얘를, 두 개가 같지 않으면 얘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디코드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해보면은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 우선 그 직원 이름하고요, 부서 번호까지만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select 직원 이름하고요, 부서 번호까지만 먼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EMP 테이블에서.
스미스는 20번 부서에서 일하고요. 앨런은 30번 부서에서 일하고, 클라크는 10번 부서, 스콧 20번 부서, 킹 10번 부서에서 일합니다. 그죠? 자, 디코드 함수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디코드. 우리가 비교할 거는 무슨 컬럼에 있는 값을 비교할 거예요? DPT, NO 컬럼에 있는 값을 비교할 거죠. 이 값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같으면 50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100을 리턴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별명을 뭐라고 하겠다? 별명을 보너스라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만 보면은요, 얘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으세요. 음. 함수한테 전달해야 되는 값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도대체 10은 뭐고, 50은 뭐고, 100은 뭐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신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부서 번호가 10이랑 같으면, 디코드는 같은지 다른지 밖에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같으냐만 비교하는 거예요. 뭐 크다, 작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그거는 디코드를 쓸 수가 없어요. 디코드를 쓸 수가 없고 디코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같은지만 비교하시는 거예요. 요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예,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요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으면 요 세 번째 있는 값을 리턴.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값을 요게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이런 의미가 돼요. 만약에 부서 번호가 같으면 10번이랑 같으면 보너스는 50. 그렇지 않으면 보너스는 이런 의미로 작성하는 코드가 디코드라고 하는 그 함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요것만 있으면 행복해요. 디코드가. 근데 디코드는 아규먼트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아, 디코드를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디코드, 어떤 변수. 그러니까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럼. 그게 어떤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리턴 값, 두 번째 값, 두 번째 리턴, 그리고 세 번째 리턴.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얘랑 얘가 서로 같으면, 그러면 무엇을 리턴한다? 얘를 리턴한다. 근데 같지 않을 경우가 있겠죠. 같지 않을 때. 그게 요 두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얘랑 얘가 같으면, 그러면 얘를 리턴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을 리턴한다? 마지막에 있는 값을 리턴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거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어떤 컬럼 이름이 나와요. 이 컬럼과 비교하는 값이에요. 비교했을 때 같으면 리턴해주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지 비교해주는 값이에요. 같았을 때 리턴해주는 값이에요. 두 개가 둘 다 만족하지 않을 때 리턴해주는 값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를 어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변수, 컬럼에 있는 값이 value 1번과 같으면, 보너스가 return 1번이고, else,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value 1과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변수의 값이 value 2랑 같으면, 여기도 if가 있어야 되겠죠. else if. 다른 두 번째 값과 같으면, 뭐, 보너스는 return 2가 되고, 2가 되고, 이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보너스는 return 3이 된다. 이런 의도로 사용하는 코드가 디코드, 그 다음에 아규먼트들을 디코드, 아규먼트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규먼트가 더 많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뭐, 5개, 4개가 아니라 6개, 6개가 아니라 8개, 8개가 아니라 10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그게 디코드 함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길어질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길어질 수 있어요. 그냥 말로만 잠깐 설명드리면, 값이 value 1이면 return 2를 반환하고요. 반환하고, 음, 어,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value 1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bar의 값이 value 2이면 return 2를 반환하고 음, 그것도 아니라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에 두 개의 조건이 전부 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리턴한다? return 3을 반환한다라는 의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문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 10번 부서는 보너스를 50, 20번 부서는 보너스를 100, 그리고 그 이외의 부서들은 그러니까 뭐 30번이든 40번이든 50번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이외의 부서들은 보너스를 200. 이렇게 하겠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디코드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여기서도 검색은 이름과 부서 번호와 그 다음에 보너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컬럼.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select from EMP는 먼저 만들어 둘게요. 자, 우리가 검색할 거는 이름 검색하고요. 부서 번호. 그러니까 우리 부서 번호에 맞춰서 보너스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부서 번호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디코드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코드에서는 부서 번호에 따라서 보너스 값을 다르게 할 거예요. 그래서 DEPTNO가 10번이랑 같으면 그때는 50, DEPTNO가 20번이랑 같으면 보너스를 10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0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네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비교하는 거는요. DEPTNO와 10번 부서가 서로 같은지를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는 DEPTNO가 20번 부서랑 같은지를 비교를 합니다. 10번 부서랑 같을 때는 얘를 리턴해 50을 리턴해 주는 거고요. 20번 부서랑 같을 때는 100을 리턴해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0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값들은 반환되는 값들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볼게요. 20번 부서니까 20번 부서면은 반환값이 얼마예요? 100이죠. 30번 부서는 200이죠. 10번 부서는 50입니다. 맞죠? 그죠? 요렇게 되는 게 디코드 함수예요. 디코드 함수. 얼마든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디코드 함수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자, 이 디코드 함수의 단점은, 디코드 함수의 단점은 값을 비교할 때 같은지만 비교를 해요. 값이, 값이 같은지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DEPTNO가 10번이냐, 아니면 DEPTNO가 20번이냐. 등호, 그죠? 등호, 단순 비교잖아요. 같다, 다르다. 같은지, 다른지, 이것만 비교하는 거지. 무엇은 할 수가 없어요? 크기 비교, 다소 비교. 크기 비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식을 만들고 싶을 때 뭐 부서 번호가 보너스를 부서 번호별로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급여를 가지고서 보너스를 주는데 급여가 적은 사람들은 보너스를 조금 많이 주고 급여가 많은 사람들은 보너스를 조금 주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뭐 급여가 많으면 보너스도 많이 주고 급여가 적으면 보너스도 적게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급여가 얼마 이상이면 뭐 1000 이상이면 보너스 얼마, 급여가 2000 이상이면 보너스 얼마, 급여가 3000 이상이면 보너스 얼마. 자, 이거는 대소 비교잖아요. 대소 비교. 크기 비교죠. 크기 비교는 디코드로 할 수가 없어요. 디코드는 DEPTNO가 10번인지, DEPTNO가 20번인지, 이렇게 같은지만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번 이상이면, 20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이런 거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단점이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 조건식이 많아질수록, 아규먼트 개수가 매우 많아지겠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쭉 쓰면 이거 함수만 보고서 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해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10은 이게 리턴하는 값인 건지 비교를 하는 값인 건지 50이라고 하는 게 DEPTNO랑 비교를 하는 값인 건지 리턴하는 값인 건지 100이라고 하는 게 DEPTNO랑 비교를 하는 값인 건지 리턴하는 값인 건지 이 아규먼트들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그런 혼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코드를 보고서 그 코드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파악하기가 힘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장만 보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예측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물론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건지 리턴하는 건지 그런 거를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게 디코드 함수의 단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단점을 그 해결할 수 있는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이 뭐냐면 케이스 when 구문이에요. 케이스 when 구문. 케이스 when 구문은요, 디코드, 아, 함수를 대신할 수 있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디코드 함수가 할 수 없는 대소 비교, 크기 비교도 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이 케이스 when이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위에서 여기서 했었던 거 있죠. 10번이면 50을, 20번이면 100을, 그렇지 않으면 200이라고 하는 거를 케이스 when이라고 하는 구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도 단점이 있기는 있어. 자, 기본적인 구조는 select from EMP 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겠죠.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자, 직원 이름과 부서 번호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처럼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요. 보너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케이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케이스. 이것도 그 SQL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SQL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약속되어져 있는 키워드들 중에 하나고요. 케이스 다음에 바로 when을 씁니다. when. 그리고 우리가 비교할 거는 부서 번호죠. 부서 번호가 같다. 10번이면 then. then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10번일 때는 우리는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50을 주기로 했어요. 50. 자, 그 다음에 when. dptno가 20번이면 then.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100을 주기로 했어요. 100. 그 다음에 when이 아니죠. 10번, 20번 밖에 없는 거죠.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드라고 하는 거는 뭘 쓰냐면 else를 씁니다. else. 제로. 그 다음에 케이스를 시작했으면 반드시 and라고 써주셔야 돼요. and. 자, 이거 그대로 놔두면 결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200 주기로 했죠. 죄송합니다. 200 주기로, 0이 아니라 200을 주기로 했죠. 음. 여기 사용되어진 표현식이 컬럼 이름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별명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as, bonus. 별명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아까랑 똑같은 결과예요. 아까랑 똑같은 결과인데, 장단점은 있어요. 디코드가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요. 위쪽에 있는 문장과 아래쪽에 있는 문장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기 비교할 수 없다라는 단점, 문장만 보고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단점, 그런 단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작성은 간단해요. 그죠? 그냥 한 줄에 쭉 하고 작성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핑하는 게 적다라고 하는 게 디코드의 장점이라면 케이스 when이라고 하는 문법은 써야 될 키워드들이 많아요. 케이스, then, when, then, else, and. 케이스를 시작했으면 반드시 end로 끝내야 됩니다. 이것도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and 하고 끝내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사용해야 될 키워드가 많고요. 작성해야 될 코드가 많기는 해요.
이게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장점이 코드를 딱 읽으면 얘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바로 이해가 돼요. DPTNO가 10번일 때, when, 뭐뭐 할 때란 뜻이잖아요. 그죠? DPTNO가 10번일 때, then, 그러면 50. 여기에 5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DPTNO가 20일 때, 그때는 뭐? 100. 20일 때, 20이면 100.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else는 아니라면, 이란 뜻이에요. 아니라면. 이 10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라면. 30이라고 하는 거는 10번도 아니고 20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 그때는 200. 그러니까 그 가독성이 좋아요. 그리고 얘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문법이 그 조건식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문법입니다. 여기까지. 문법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뒤쪽에 별명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 여기까지가 그 문법 내용인데, 너무 표현식 자체가 컬럼 이름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별명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케이스 when 구문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질문. 질문. 질문 없어요? 디코드는 크다 작다라고 하는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코드 when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조건식 어떻게 만들어요?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다 쓸 수 있겠죠. 그죠? 조건식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지 다른지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크다 작다도 다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어, 케이스 when 구문을 사용해서 케이스 when 구문을 사용해서 사용해서 어, 무엇을 검색하시냐면 4번, 이름과 부서 번호, 이름, 그리고, 급여, 그리고 보너스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너스는 만들어내는 건데, 보너스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면, 보너스는 급여가, 급여가 3천 이상이면, 이상이면 100, 2천 이상이면, 이상이면, 적게 받으니까 보너스 조금 많이 줄까요? 자, 그리고 1000 이상이면, 200. 그리고 그 이외에는 250으로 할까요? 250. 이렇게 이름과 급여와 보너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보너스라고 하는 새로운 값을 만드시는데 이 보너스라고 하는 값을 만드실 때 3천 이상이면 100을, 2천 이상이면 150을, 1000 이상이면 200을, 그 이외에는 250을 주도록 보너스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네, 요거를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